네, 좋습니다. 앞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생명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보고요. 우리가 주로 볼 거는 1단원에서 3단원까지가 바로 중요고사 거죠. 기본적인 내용 정리를 꼼꼼하게 했는지 한 번 더 체크하면서 부족한 거 큰 그림까지 해서 연결시켜서 다 외워져서 집에 가면 됩니다. 여기 목표는 기본적인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는 뭐 생명체의 특징, 생명체 특성.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선생님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뭘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50% 되어 있다. 이게 너무 교과서적인 답이긴 한데요. 이렇게 살아있니 죽어있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죠. 생명체면 이런 특성이 있어야 돼 라고 해서 그 특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배웠는데요. 살아있기 위한 개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개체 유지 특성이 있고요. 종족이 멸종되면 안 돼서 종족 유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6가지로 나눠볼 건데요. 생명체는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그리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항상 주변에 변해가는 환경에서도 항상 일정한 양으로 조절시킨다. 항상성. 그리고 생산과 발생한다. 발생과 생산을 한다. 이런 것들이 개체 유지 특성이 있고요. 종족 유지 특성은 뭐였죠? 저번에 우리가 짠거 봤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하는 거였는데 바로 종족 유지는 생식구치 새끼를 자손을 낳는 현상.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하는 현상. 그죠? 생식과 유전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맞아? 그죠? 정의가 진화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씩 한번 떼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벽돌집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벽돌로 만들어졌죠. 나무집은 나무로 만들어졌죠. 생명체는 세포로 만들어져 있죠. 생명체도 살아있는 거. 생명체는 세포로 만들어졌는데 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바로 세포였죠. 이 세포 한 개가 생명체야. 그러죠. 얘가 그냥 살아가고 있네. 세포 한 개가 생명체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물이라고 한다? 단세포 생물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생명체들은 하나의 세포가 아니고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결국 인간, 완성! 이렇게 다세포 생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세포 생물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죠. 두 가지로만 넘어갔는데 식물, 동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에서 기본적인 것, 생명활동이라는 기능을 가진 가장 작은 것,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세포로부터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요.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더 큰 단위죠. 하나의 모양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만들고요. 그리고 결국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생명체를 만들 건데, 식물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 뭐가 있다? 조직계가 있고요. 동물 같은 경우는 기관계가 있습니다. 설명하다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살짝 여러분한테 티를 좀 내줘. 알았지? 그러면 조금 약간 심화적으로 살짝만 더 추가하는 거야. 즉, 세포라는 건 그런 생명체를 만드는 기본 단위예요. 가장 작은 거예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들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그 그림을 좀 보시면 세포들이 같은 상피 세포들이 모여서 다다다다 붙어서 하나의 상피 조직을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
피부 아니야? 모든 것들 다 피부로 덮여있잖아. 상피 조직이랑 그리고 결합 조직이랑 신경 조직이랑 근육 조직인데요. 근육은 말 그대로 근육이에요. 신경은 따가워. 신경계 뒤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상비는 피부예요. 결합은 뭐예요? 두 연결고리 결합시킨다. 결합을 시키면서 지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 뼈 사이의 연골 이런 것들도 다 결합 조직이고요. 혈액도 지방 조직도 다 결합 조직입니다. 혈액, 뼈 이런 것들도 다 결합 조직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런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완성! 아, 속 쓰려! 신경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파. 그리고 얘는 꿈틀꿈틀 운동하죠. 근육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육도 있었고요. 신경도 있었고요. 잘못 다치면 피도 살짝 나올 수 있겠죠. 결합 조직도 있고요. 피부로 덮여져 있죠. 상피도 있네요. 그래서 여러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만든다는 거죠. 소장, 대장, 위, 쓸개 뭐 이런 것들 다 간 모여서 뭘 만든다? 소화계를 완성했습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뭐 소화계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었죠? 뒤에서 배웠을 때입니다. 순환계, 호흡계, 그리고 배설계, 상단안에 나오는 거 신경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5가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기관계의 단계입니다. 식물로 따졌다면 기관계라는 건 없잖아요. 영양기관, 생식기관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아무튼 식물로 따지면 줄기, 뿌리, 잎 이런 것들이 다 기관이지.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민들레 완성! 이렇게 식물을 만든 거예요. 됐습니까? 네. 조금 이해가 되면서 정리가 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명체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의 구성 단계로 만들어졌고요.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가 같은 세포로 모였다. 여러 조직으로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나의 세포가 생명체의 단세포 생물은 아메바와 집신벌레처럼 그냥 한 그룹이에요. 세포라는 건 세포 핵이 있고요. 주변에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져 있고요. 핵과 이렇게 채워져 있는 물질들, 세포질이 있습니다. 아, 세포는 말이야 막으로 둘러싸져 있는데 핵과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 세포질에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요. 식물이라면 면목체도 있고요. 뭐 리보솜, 소포체 등등 여러 친구들이 존재하고 있겠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생명체는요. 뭐로 만들어졌다? 세포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와인 먹어봤나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가끔 이게 술을 가르친다고도 하더라고. 되게 좀 놀라긴 했는데 막 기분 좋으니까 가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 와인 그 콜트 그 위에 마개가 있잖아. 그 과학자가 이 콜트 마개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봤는데 작은 반처럼 보이는 거야. 이걸 하나의 세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셀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생명체는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그 막에는 죽은 세포지. 얘기하면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는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로 분리해서 싶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물질대사입니다. 물질대사는 뜻이 뭐죠? 기본 정의. 물질대사. 뭘까요? 정의가 뭡니까? 뭐라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줘. 에너지 주입이 있다. 맞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네요. 우리 지금 남아있는 게 있는데, 맞죠? 자, 우리가 좀 더 친해지면 더 자유롭게 얘기를 잘할 것 같아요. 자, 물질대사의 뜻은 뭐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야. 이게 물질 대사라고 정의한 개념인데요. 우선 생명체 내에서 오케이. 그럼 화학 반응이 뭘까? 화학 반응이라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물리 반응이라는 게 있겠지. 화학 반응이에요? 물리 반응이에요?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쉽게 설명해서 새로운 성질을 가진 새로운 녀석이 뿅 나타나면 만들어지면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요. 새로운 게 안 만들어졌어. 변화가 없어. 물리 반응을 합니다. 선생님이 기분이 너무 나빠서 유리컵을 떨어졌어요. 쨍그랑 깨졌어요. 이건 뭐다? 물리 반응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녹았어요. 물리 반응이에요. 단순하게 모양만 바뀌는 거, 액체, 고체, 기체, 물질의 상태만 변하는 것들 다 물리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화학 반응은 철이 녹슬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귀가 어려워서 뭐라고요? 포괄적인 의미의 용어를 쓰고 있네요. 모금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산화하는 반응 뭐 이런 것도 되겠죠. 통틀어서 초가 양초가 타고 있는데 자 양초가 탄다 하면 여기 있는 초가 타는 거예요. 산소랑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반응, 연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화학 반응이야. 양초가 타면서 촛농이 생겼다. 이거는 물리 반응, 촛농. 고체가 액체로 바뀌고 다시 촛농이 굳었다. 이거는 물리 반응이야. 하지만 양초가 탄다. 이건 연소 반응이야. 쓰레기를 라이터 찢어가지고 쓰레기를 태운다. 이것도 다 화학 반응이야. 쓰레기 태우고 나면 에게 처음에 부피가 존나 컸는데 나중에는 에게 쟤밖에 안 남잖아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등등으로 다 날아가잖아. 이거 없었는데 생겨서 날아갔잖아. 새로운 게 만들어졌잖아. 다 화학 반응이죠. 이렇게 화학 반응인지 물리 반응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질이 변했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화학 반응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걸 만드는 반응.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합성이라고 합니다. 작은 것들이 더해서 큰 걸 만들었다. 그럼 합성이라고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의미적으로. 왜 큰 게 쪼갈라져서 작아졌다. 분해되었다. 분해라고 하면 되겠지. 맞죠? 그럼 화학 반응은 커지는 반응이 있고 작아지는 반응이 있는데 이런 커지는 반응과 작아지는 이 화학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 물질 대사인데 커지는 반응이 있고 작아지는 반응이 있겠구나. 그러면 작은 것들이 커지기 위해서 계단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커지기 위해서 이 친구는 에너지를 얻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합성 얻어야 된다. 열도 에너지니까 열도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겠지.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커지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동하작용이라고 부르죠. 반대로 작아지는 거. 커지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었다, 흡연했다. 반대로 작아진다면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오케이? 작아지는 건 이하작용이라고 불렀죠. 열을 방출한다. 이게 무슨 반응이지? 발열 반응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크게 커지는 반응인 동하 반응과 작아지는 반응인 이하작용이 있구나. 동하작용은 커진다, 합성하는 거고요. 이하작용은 작아진다, 분해하는 반응인데요. 이때 얘는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흡열 반응이죠. 얘는 작아진다, 열 버리니까, 에너지 버리니까 발열 반응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주변 온도는 낮아진다. 반대로 에너지를 버리면서 작아지는 거니까 주변의 열을 방출시키니까 주변의 온도는 커진다.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물질 대사였죠. 그럼 이거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잠깐만. 자, 공부해봅시다. 그러면 주변에 커지는 바람과 작아지는 바람 대표적인 게 강압성과 호흡이죠. 강압성과 호흡에 대한 설명을 그냥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인데요. 강압성과 호흡이에요. 첫 번째, 강압성. 강압성은 글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빛을 통해서 합성하는 반응이다. 식물들이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의 차이는 외형적으로만 봐도 차이가 보여요. 와, 각이 져 있네요. 맞죠? 차이가 보이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죠? 누구를 시끄럽다는 거죠? 아, 나는 어른에서 부술 거면 자,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는 이 외형적인 차이에서 각이 져 있다. 세포벽이 있다. 그리고 식물세포는 또 하나 얘만 있는 게 있죠. 이게 뭡니까? 영웅체죠. 영웅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영웅체에서 뭐가 일어난다? 강압성이 일어나는 거죠. 강압성은 빛을 통해서 하는 건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정말 고마운 게 이산화탄소도 먹고 물도 처먹처먹 먹고 해서 빛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뭘 만들 거냐면 영양소를 만듭니다. 부가적으로 산소까지 만들어서 보내니까 됐습니까? 우리한테는 이산화탄소가 딱히 크게 뭐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식물들은 이산화탄소 먹고 물 먹고 으쌰으쌰 영양체에서 합성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생명체 내에서 탄소와 수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하고요.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 포함되지 않으면 C가 있고 H 없잖아. H 있고 C 없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합성하는 과정이 바로 강합성이죠. 작은 것들로부터 큰 걸 만들죠. 좀 더 큰 걸. 이게 바로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강합성을 한다는 건 무슨 과정이다? 동화작용이에요? 이하작용이에요? 동화작용이지. 그럼 주변의 열을 빛도 흡수, 열도 흡수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온도가 시원해져요. 그래서 숨소리 가면 시원해 이런 느낌 들지. 강압성을 하는 생명체들 많으니까. 대수빈의 일부러 안 맞췄습니다. 복잡하게 안 하려고. 왼쪽도 오른쪽도 다 물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안 적고 기본적인 식만 적었어요. 이렇게 해서 강압성은 생명체가 이산화탄소랑 물 먹고 으쌰으쌰 해서 영양분 만드는 걸 바로 강압성을 한다. 이 영양분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네요. 우리가 주로 밥을 먹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골고루 드세요.
이런 탄단지는 공통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요. 그런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다? 질소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자, 그럼 탄수화물은 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탄소, 수소, 산소가 1대 2대 1로 결합되어 있는 지구들이 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보이네? 1대 2대 1로 결합되어 있죠. 탄수화물인데 볼 수 있고요. 얘가 5대 10대 5라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5탄당이라고 부르겠죠. 6대 10이 6이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6탄당이라고 하겠죠. 탄소 6개는 6탄당. 또 다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당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이렇게 영양소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 바로 당합성이었어요. 그러면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건 뭐다? 당합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개 더 있는 게 단백질 합성으로 적어볼게요. 좀 데뷔자들 책에 있을 거고 없어도 되고. 자, 단백질 합성은요, 약 20가지의 아미노산들이 서로 결합하면 아미노산들 사이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배웠잖아. 아무튼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 단백질이에요. 이 모양이 붙여서 뭐 입체적으로 더 커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개념 다 빼고요. 아미노산이 작게 더해져서 만들어진다. 이것도 단백질 합성 과정이지.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어요. 요소. 요소가 뭔지 알죠? 단백질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노폐물이 또 한 개가 또 더 보이죠? 암모니아. 모든 영양소를 먹으면 노폐물이 나와요. CHO로 되어 있는 물질이니까 대표적인 노폐물이 물, 수증기랑 이산화탄소야. 근데 단백질, 질소까지 있으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요. 얘는 독성물질이니까 어디 갑니까? 간에 가서 뭐로 바뀐다? 약간 요소로 전환시켜서 내보낼 거야. 이때 이 요소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합성 과정이에요. 간에서 암모니아가 이산화탄소랑 더해지면서 뭐로 변신한다? 요소로 변신하는 거예요. 요소 만드는 과정도 합성 과정이다 라고 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대표적인 게 두 가지만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이거랑 반대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합성이 있으면 뭐도 있다? 호흡도 있겠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할 겁니다. 강합성을 하는 목적은 뭐 만들려고? 영양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영양분 만드는 게 목적이야. 합성이 목적이에요. 호흡은요, 에너지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를 ATP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에너지 만드는 게 목적인데 식물 세포이든 동물 세포이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목체예요.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여기 영목체에서 이게 일어나고요. 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났죠.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이 일어날 건데 사람으로 따지면 뒤에서 나오지만 단순하게 기체가 나가고 들어오는 기체 교환하고 있는 폐에서 일어나는 외호흡이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세포들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한다는 건 뭐가 호흡한다? 세포가 호흡한다 라고 할 수 있죠. 내호흡, 즉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을 굳이 나눈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 오케이? 이 호흡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이 세포호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쟤들이 산소도 필요하고요. 밥도 먹어야 돼. 밥도 먹고 산소도 먹고 물도 먹고 으쌰 호흡을 하면요. 뭐가 만들어진다?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화학적 에너지를 만들어서 저장할 거예요. 노래 부르고 활동하고 기초대사량 말고요. 기본적인 거 활동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에너지 저장해주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밥 먹었으니까 배설물이 나오겠지. 즉 대표적인 이산화탄소랑 수증기물 이런 것들이 배설물로 나갈 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 있었던 에너지가 100%라고 한다면
이 100% 중에서 약 35% 정도만 저장을 할 거고요. 나머지 약 65% 정도는 다 열로 방출될 겁니다. 대부분은 에너지가 열로 방출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져 보이네요. 이렇게 방출되는 열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죠. 생명체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대부분 쓰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고도 내가 너무너무 추우면 여기 만들어놨다는 에너지로 우리가 열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호흡입니다. 어머, 큰 입자, 큰 덩어리를 가지고 분해하는 과정을 하니까 마치 분해됐죠? 쪼갈라졌죠? 큰 게 작아졌죠? 어머! 이거랑 반대 과정이 호흡이네. 큰 게 작아졌네.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를 만들었으니까 합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호흡 자체는 큰 게 작아지는 반응이다. 분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이하작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다? 그렇죠. 호흡이죠. 그리고 소화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이 많은 음식물들이 결국 효소에 의해서 끊어지기 때문에 분해되는 과정. 소화도 분해되는 과정이다. 이하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커지는 반응, 작아지는 반응. 이 물질 대사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생명체는 쓰레기 태울 때처럼 한 300도, 400도, 500도 뜨거운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어서 온도가 되게 낮아요. 체온 온도는 36.5도 정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도와주는 촉매가 필요해요. 생체 촉매. 촉매가 필요한데 그 촉매를 우리는 효소라고 부르죠. 소화 효소도 촉매의 대표적인 친구죠. 자기 자신은 그 반응에 들어가서 참여해가지고 막 뒤섞이는 게 아니고요. 그 반응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이미 고1 때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 낮춰가지고 하는 거 맞죠? 아무튼 효소, 생체 촉매의 간여가 있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날 때 화학 반응에서는 효소의 간여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지는 반응이든 작아지는 반응이든 에너지가 흡수되고 방출하고 에너지의 출입이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특징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질 대사를 정리를 했고요. 물질 대사에서는 생명체 내에서니까 에너지 출입이 있고 효소가 관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잘 읽고 별로 힘들진 않지? 근데 이게 좀 내용이 너무 많진 않지? 공부하기 딱 적당하지? 내용을 더 줘도 됩니까? 주고 싶은데 내가 이거 다 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원 위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너무 딥하게 더 가버리면 생투가 돼버리니까. 또 잠시 마셨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고 이제 나머지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